내일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오늘 국정원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를 지금부터 서주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사실 지난 정부 때 이제 선거 때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작 논란, 부실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4.15 총선 때는 이제 재검표까지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감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4.15 투표 총선 이후에 제기됐던 대표적인 투개표 조작 의혹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전 투표 때 사전 투표를 한 게 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조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표를 할 때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오늘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를 토대로만 드려보면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직접 한번 해킹을 해보니까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먼저 이 사전 투표의 경우 유권자 등록 현황과 또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이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해킹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가짜로, 그러니까 가상으로 해킹을 해봤더니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를 투표하지 않은 사람, 했는데 안 한 사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고요. 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인 것처럼 이렇게 등록하는 식으로 명부를 조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난 총선 직후에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이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날인이 없는, 그러니까 도장이 없는 이 투표 용지를 들고서 부정개표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상 해커들이 역시 사전 투표 용지에 이 날인이 되는 선관위와 투표소 도장 파일을 빼내는 데 성공을 해서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같은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민 전 의원이 이 당시 들고 나왔던 이 투표 용지들은 한 지역에서 분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량으로 인쇄됐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 의원이 주장했던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투표 용지가 그렇게 했다는 근거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일 텐데. 맞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다. 어쨌든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거나 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일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투표 시스템에 이렇게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거고 개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이 영상이요. 지금 기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 용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탁탁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킹을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이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A 후보자에게 가야 될 투표지를 B 후보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작이 가능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비슷한 주장을 이제 그동안 유튜버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선관위에서 했던 얘기가 이게 별도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게 단독적으로 마련된 기계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이제 선관위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이 어떻게 이거를 뚫었냐? 악성 코드를 이 USB를 꽂아서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무선 통신기기도 이 투표지 분류기에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연결을 해서 보안을 우회적으로 해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개표 시스템 관리 계정 비밀번호에 이 숫자 1, 2, 3, 4, 5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나요. 또 관리자를 뜻하는 의미죠. 이게 어드민이라는 이 아이디를 패스워드로, 그러니까 비밀번호로 그대로 똑같이 사용한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뚫어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한 걸 썼다. 당연히 이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북한이 이제 선관위를 해킹했던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2021년 이 4월에 선관위의 인터넷 PC입니다. 아까 그 선거를 담당하는 내부망이나 이게 그 업무용, 선거용은 아니고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 업무에 사용하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 인터넷 PC를 이 북한의 해킹 조직이죠. 김수키라는 조직이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이 직원이 메일에 보관돼 있던 컴퓨터에 보관해 있던 대외비 문건을 북한이 유출해 갔다. 이 사실이 이번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점검 결과 이 선관위는 보안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31.5점입니다. 100점 만점이라는데 좀 놀랐고요. 어쨌든 3분의 1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31.5점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이미 이 현장 점검을 했던 119개 기관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면요. 81.9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참 못 미치는 거고요. 그 전에 했던 조사 중에 최하 점수가 44.6점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낮았습니다. 예, 뭐 서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투표부터 개표 시스템까지 모두 조작이 가능한 상태다 이런 네. 건데 투개표 관리를 이렇게 그냥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걱정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선관위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이 해킹에 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선거인 명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점검을 위해서 이번에는 서버 정보 등을 국정원에 미리 제공했기 때문에 예. 점검을 위해서 미리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또 선거 때는 이 관제 시스템, 이 해킹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런 관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점검할 때는 이걸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투표지 분류기 역시 자동 분류기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할 뿐 실제로는 이 수많은 사무원과 참관인들이 하나하나 그 투표 용지를 육안으로 실물 투표지를 검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역시 이번 점검 결과를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종 의혹과 직접 결부시키는 거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정리를 해준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인데 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다 네. 시정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관위도 다 시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전부 조치했다 이렇게 국정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국정원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일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